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일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사카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예. 한 3년 만에 일본을 가본 셈이 되는데, 예. 이틀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네.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어허.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는구나. 청년 음. 실업 문제 같은 것도 무슨 국정에 쟁점이 되어 있지 않고, 예. 그 젊은이들이 아주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활기차 있는 모습, 잘 사는 모습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남북 분단에 대해 긴장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말 남의 집 일처럼 보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유용하고 이익되게 이걸 활용하느냐. 예. 여기에 골몰하는 거 보고 속으로 화도 몹시 나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뭘 잘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우울한 심정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우울한 심정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그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홍석현 전 그 중앙일보 회장이 고소를 했거든요. 예. 뭐 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그래서 뭐 청와대 특보 자리 얻었다 이런 취지로 예.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요 발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지사는 홍석현 전 회장뿐 아니고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고소당할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게 예. 우선 상식과 금도 일정한 궤도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막말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불확실한 사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말썽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 주목은 받습니다. 예. 이른바 노이징 마켓이라고 네네.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는데 그런 과정에 거기 불확실한 사실, 허위 사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표하는 게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데 나만큼 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이지.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홍준표 지사가 예를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구도로 봐서는. 네. 그러면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하고 검도를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꾼으로 전면에 나섰을 때 예.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그 당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외연 확장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자기 말에 표정을 요새 텔레비가 아주 화면에 화소가 이게 뚜렷해가지고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예. 그런데 보면 자기 말에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을 하면서요? 네, 본인이 말하는 그 순간에 본인은 재미를 느껴요. 예를 들면 무슨 신상진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한테 예. 능력이 있어 보이면 말이지, 내가 그만둔다라든지. 예. 경쟁자들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그런데 희죽희죽 웃는 듯한 그 표정에 굉장한 재미를 너희는 틀렸다 이런 소리거든 결국은. 네네네. 능력이 있으면 원효철 의원도 당대표 능력에서 나 그만둔다는데 너는 아니다라고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찡긋인다라든지 이런데 재미를 느끼는 그런 표정인데 예.
글쎄, 그 홍준표라는 존재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요. 예. 바른정당 사이에 좀 신경전, 대립, 이게 굉장히 조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국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황인데, 이 한국 보수의 미래를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보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뿌리가 같아요. 한 그렇죠. 뿌리고,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 정당에 좀 서운할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 두 정당 구성원들이 지금 갈 길은 명백합니다. 첫째, 네. 뿌리가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째, 주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갑차고 법정에 서 있는 저 꼴을, 예. 저 모습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을 어떻게 바라다 보는가. 이러나 저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맺어져서 그 국회의원하고 다 그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인데, 예. 크게 누르느냐 작게 누르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이게 한국 헌정사에 이게 처음에는 아주 처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고 우리 주군이 저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1970년대 초에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록히드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다나카파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가 무릎을 꿇고 그때 여름에 구속됐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 더위에 감옥에 계신데 저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밖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문안 편지에 첩보 서명을 해가 가서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예. 친박 호위무사 그룹을 쫓아내야 돼요. 한 20, 30명 되는데 이거 눈 딱 감고 쫓아내요. 예. 명단 딱 만들어가지고, 예.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만 자유한국당 연합에 놔놓고, 바른정당 이름으로 모이건 또 제3의 새로운 정당 이름으로 만들건, 모여가지고, 그래, 새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예. 호위무사그룹 쫓아내고, 예. 그러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죄가 없느냐? 죄가 있지요. 예. 말해야 할 때 안 하고, 친박 호위무사들처럼 날뛰고 바로 하고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겁이 나고 박 대통령이 두렵고 이러니까 말해야 할 때 안 하고 한 그건 국민을 향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석고대죄들 하고 쫓아내고 친박 호위무사로 그 나머지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 헌법 8조에 맞춘 중앙당 체제를 해체한 국회 중심 정당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예. 민주당은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 정당이 되고 여당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중앙당 체제, 대표, 최고위원 쭉 국회의원을 정당의 그 관료적 서열에 배치를 해가지고 정당 부속품을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싸우게 하는 이 시스템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선도적으로 헌법 8조에 맞춰서 이 정당 체제를 깨고 공천권도 철저하게 하방하는, 그러니까 정비된 모습을 보이면, 예. 그러면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그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게 되고, 예. 그러면 그 민국장에 말씀하신 그 보수 정당이 가는 길, 그게 올바르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 친박 세력을 몰아낸다 하더라도요, 그 새롭게 등장하는 리더십이 홍준표 리더십이라면 그렇게 뭐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 체제를 해체해버리면 홍준표가 뭐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 중심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권이라고 하는 게 요물이거든. 당권이라는 게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 이걸 깨버린다 이 말이죠. 이쪽은 추미애 의원이 있고 저쪽은 누가 있고 이런 식이 아니고, 예.
그 미국식으로 미국 상원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네. 상원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입니다. 예. 그 체제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을 휘두르는 당 체제를 깨버리면 홍준표 대표가 있고 원유철 대표가 있고 무슨 예. 뭐 유승민 대표가 있고 이게 아니지요. 예. 국회 개개인이 그게 다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율권 행사, 예.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게 지금 말살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네. 홍준표 의원 말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 자율권 말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쪽은 추미애 의원이 그게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일단 그 시간 관계상 요걸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1년 정도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들이 벌써부터 막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심지어 예. 황교안 전 총리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1년 뒤 일인데 지금 이제 대단히 알 수는 없죠. 안개처럼 가려 있고 예. 불투명한데 함부로 진단할 수는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정비가 돼가지고 예. 거기에 서울시장 후보를 황교안이가 됐건 누가 됐건 내세우면 그거 뭐 아주 유력한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밀고 땡기고 뭐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뭐 막말하고 하는 이런 정당 모습 보여갖고는 예. 그런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어찌 될런지 그런 미지수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 민주당은 하나 확실한 게 예. 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그 당의 공천 규정이 어찌 되는지 몰라도 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나 예. 어느 쪽이든지 간에 후보가 민주당으로서는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예. 만약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한다면 예. 이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처럼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체제가 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황교안 전 총리가 후보가 된다는 점 이거 싸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예. 저 정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뭉개면 이재명 시장 시대가 나는 오리라고 봐요. 아하. 오늘 현재의 제 예측입니다. 혹시요, 그 당사자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정 대표가 서울시장 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오늘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나와도 나는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되라고 봅니다. 아, 이제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요. 예. 그 일종의 이제 야권 후보라고 보는데, 예. 뭐 그래가지고 3파전을 한다 해도 예. 안철수 후보는 밀리리라고 나는 봐요. 그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안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시장한테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밀린다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시장은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 직정 경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20, 30대 젊은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아니고 서울시장은 그가 그에게 책임을 맡기면 쾌도난마식으로 서울시정을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갖기에 알맞은 후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범야권의 지지표는 이재명 시장으로 전부 간단하게 흡수되리라. 아하. 간단하게. 예. 그렇다면 뭐 황교안 전 총리도 뭐 대한민국에서 총리 지나면 일단 대통령 바로 밑에 자리니까 뭐 예. 그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총리. 예. 뭐 총리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지어는 뭐 석 달짜리 총리도 큰 소리 치고 다니니까 나는 1인지야 만인지상을 한 사람이 되고 사실 알고 보면 그 웃기는 소리인데 총리라는 게 뭐 권한이 뭐 있습니까? 예. 그러나 극복이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영의정 지낸 사람 취급받으니까 예. 그런데 이건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정비되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는데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이재명 시장 시대가 오리라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제 개인 생각인데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의 친박 무사 그룹을 뺀 사람들이 예. 이게
격분해서 분발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점도 있어요. 아. 그대들이 분발 한번 해보라 이거야. 이게 이재명이라는 아주 강적이야, 내가 보기에. 예. 이걸 그냥 총리진에다 황교안이를 내놓고 내려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네. 정비를 제대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정비를.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환골 탈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물론이죠. 저는 이 환골 탈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예. 지금 이 국회 모습도 추경안을 가고 여야가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국회의원을 정당 부속품으로 만든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환골 탈퇴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제 얘기를 요약을 하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아하. 그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 그것은 국회가 정당의 패싸움터가 안 되게 하는 길인데, 예. 그게 가능하도록 환골 탈퇴를 먼저 하는 정당이 그게 큰 점수를 얻을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미친 사람 소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제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제 피부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하. 아, 저게 말은 맞다. 저래 가야 된다. 예. 그 저래 가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기득권이야, 이게. 네. 당 대표가 있고 국회의원은 부속품이고, 예. 그러니까 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홍준표라고 하는 괴물이 거기에서 탄생된 거거든.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시스템이. 그 추경안 갖고 원내 대표끼리 왜 밀고 땡기는 얘기야. 원내 대표, 우원식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예. 왜 눈물을 흘리느냐, 이 말입니다. 국회는 대표만 있는 겁니까? 원내 대표만?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자율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끝으로 말이지, 이 문제 해결은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가 예. 국가 원수인 대통령입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적폐는 이 정당과 국회의 시스템, 이게 적폐입니다, 이게. 근데 선거 때 이거 공약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요, 이게. 어려워. 예.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그래서 뭐 청와대가 특보 자리 얻었다 이런 취지로 예.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요 발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지사는 홍석현 전 회장뿐 아니고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고소당할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게 예. 우선 상식과 금도 일정한 궤도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막말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불확실한 사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말썽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 주목은 받습니다. 예. 이른바 노이징 마켓이라고 네네.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는데 그런 과정에 거기 불확실한 사실, 허위 사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표하는 게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데 나만큼 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이지.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홍준표 지사가 예를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구도로 봐서는. 네. 그러면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하고 검도를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꾼으로 전면에 나섰을 때 예.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그 당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외연 확장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나는 그 불가능하다고 봐요. 음흠.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자기 말에 그 표정을 이래 요새 텔레비가 아주 그 화면에 화소가 이게 뚜렷해가지고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예. 그런데 보면 자기 말에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말을 하면서요? 예, 본인이 말하는 그 순간에 본인은 재미를 느껴요. 예를 들면 무슨 신상진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한테 예. 그 능력이 있어 보이면 말이지, 내가 그만둔다라든지. 아, 예. 그 경쟁자들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그런데 그 희죽희죽 웃는 듯한 그 표정에 굉장한 재미를 너희는 틀렸다 이런 소리거든 결국은. 네네네. 그 능력이 있으면 원효철 의원도 당대표 능력이 있으면 나 그만둔다는데 너는 아니다라고는 그렇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찡긋인다라든지 이런데 재미를 느끼는 그런 표정인데 오늘날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일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오사카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예. 한 3년 만에 일본을 가본 셈이 되는데 예. 그 이틀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네.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어허.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는구나.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것도 무슨 뭐 국정의 쟁점이 되어 있지 않고. 예. 그 젊은이들이 그 아주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활기차 있는 모습, 잘 사는 모습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우리처럼 남북 분단에 대한 긴장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말 남의 집 일처럼 보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유용하고 이익되게 이걸 활용하느냐. 예. 여기에 골몰하는 거 보고 속으로 화도 몹시 나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뭘 잘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우울한 심정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우울한 심정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그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홍석현 전 그 중앙일보 회장이 고소를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처음에는 아주 처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고 우리 주군이 저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1970년대 초에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록히드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다나카파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가 무릎을 꿇고 그때 여름에 구속됐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 더위에 감옥에 계신데 저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밖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문안 편지에 첩보 서명을 해가 가서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예. 친박 호위무사 그룹을 쫓아내야 돼요. 한 20, 30명 되는데 이거 눈 딱 감고 쫓아내요. 예. 명단 딱 만들어가지고 예.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만 자유한국당에 남겨놔놓고 뭐 바른정당 이름으로 모이건 또 제3의 새로운 정당 이름으로 만들건 그 모여가지고 그래 새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예. 호위무사 그룹 쫓아내고 예. 그러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죄가 없느냐? 죄가 있지요. 예. 말해야 할 때 안 하고 친박 호위무사들처럼 날뛰고 바로 하고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겁이 나고 박 대통령이 두렵고 이러니까 말해야 할 때 안 하고 한 그건 국민을 향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글쎄 그 홍준표라는 존재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요. 예. 바른정당 사이에 좀 신경전, 대립, 이게 굉장히 조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국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황인데,
이 한국 보수의 미래를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보수 미래라고 뭐 하는 것은 우선 이 당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뿌리가 같아요. 한 그렇죠. 뿌리고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 정당에 좀 서운할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 두 정당 구성원들이 지금 갈 길은 명백합니다. 첫째, 네. 뿌리가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째, 주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갑차고 법정에 서 있는 저 꼴을 예. 저 모습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을 어떻게 바라다 보는가. 이러나 저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맺어져서 그 국회의원하고 다 그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인데 예. 크게 누르느냐 작게 누르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이게 한국 헌정사